자, 갑니다요. 여 웨이브에 갑시다. 원소의 주기성이야. 원소의 주기성이라는 거는 자, 포인트로 보세요. 알칼리 금속과 할로겐 원소 성질이 중요하죠. 그리고 전자 배치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자, 앞쪽에서는 딱히 이제 봐야 될 내용이 별로 없죠, 사실. 원소에 대해서 나올 때는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성분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쓴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이거 110개, 그치? 그리고 원소의 종류가 당연히 물질에 비해서 적겠죠. 왜? 원소의 다양한 결합에 의해서 결국 누가 만들어지니까?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자,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소가 나옵니다. 두둥 기억하세요. 지각, 됐죠? 지구, 계속 이야기했어요. 다르다라는 거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원소를 드디어 이제 뭐 정리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금성 교과서에만 나오는 분이 있어요. 데베라인 아저씨죠. 데베라인어 몇 쌍 원소설? 세 쌍 원소설이라고 이야기하고 흔히 이제 기준으로 설정했던 게 바로 뭐가 된다? 원자량이 된다. 원자량이라는 건 질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원자량은 질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질량의 상대값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원소 X가 있으면 자, 여기가 바로 뭐 원자 번호, 양성자, 전자 같은 거고 위로 올라가면 걔를 바로 뭐라고? 질량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성자에 누구를 더한다? 중성자를 더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원자량 순서대로 이제 배열을 하셨던 분이 데베라노 이후에 맨델레프 아저씨가 원자량 순서로 정리를 해서 결국은 표로 맨처음에 만드셨고 그에 따라서 이제 물리량 자체가 기준이 된 거지. 원소 질량, 밀도 등 다양한 성질을 예측하셨다.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누구? 보즐리 아저씨가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이분이 바로 뭐 원자 번호, 그치? 원자 번호를 정리하신 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원자 번호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치?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 중성자로 나눠져 있는데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원자 번호가 고루 양성자 수와 같아진다라는 게 이 단원의 키워드가 된다. 다음 주기율표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족 하면은 뭐 이야기해야 돼? 원자과 전자 이야기해야 되겠죠. 족은 원자과 전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주기는 뭐 이야기한다? 전자 껍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물리량, 얘는 화학적 성질을 이야기한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요. 재밌네요. 준금속 하나만 봅시다. 이런 애들이 준금속이죠. 붕소, 규소.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 붕소, 규소, 그 다음에 절마뇽까지. 얘네가 바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자, 금속 원소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 나오죠. 그치? 수는 뭐인데? 금속인데 어디에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반면에 비금속에서는 누구? 브로민이 액체가 된다. 다시 금속에서는 수은이 뭐가 돼? 액체가 되고 비금속에서는 브로민이 액체가 되는 거고 전기 전도성이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양 금속이 당연히 크겠죠. 반면에 비금속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를 기억하라. 흑연 이런 거 알고 계셔야겠죠. 정리 금속과 비금속이 존재하는데 금속은 수은이 액체다. 비금속은 브로민이 액체다. 단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비금속에서 흑연은 전기가 잘 통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뭐 알루미늄 호일이고 구리 전선이고 기타 등등 다양한 내용이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하고 누구? 붕소, 규소 있었지? 걔네를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 준금속이라고 했죠. 두 가지의 성질을 모두 띠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이왕이면 외워라 라고 얘기했죠. 알칼리 금속. 그런데 여기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리합니다. 알칼리 금속에는 누가 포함되지 않아? 수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칼리 금속에는 수소가 포함되지 않고요. 금속이니까 은백색 광택이 있고 고체 상태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밀도가 작지. 그치? 그러므로 나무칼이나 이딴 걸로 잘 잘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요즘에 리튬 때문에 전 세계 전쟁하고 있죠. 배터리 사용한다. 오히려 금속의 이용해서는 리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 알칼리 금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지. 산화물이 되지. 그러니까 산소랑 반응해서 결국 광택을 잃어버려. 왜? 전자 이동이 있었으니까 광택이 없어지는 거고
자, 특히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나오는데 뿐만 아니라 염기성을 띈다는 건 진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알칼리 금속 하면 뭐 또 생각나야 돼? 염기성이라는 거. 수용액일 때 염기성이 된다. 왜 그럴까요?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려. M이 있는데 M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그치? 이 전자가 누구랑 붙는 거야? H 플러스랑 붙는 거고 얘는 누구랑 붙어야 돼? OH 마이너스랑 붙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수용액은 당연히 뭐가 될까? 염기성이 되시겠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해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게 있죠. 바로 뭐? 뭔가 빨개졌지 않니? 그치? 페놀프탈레인용액이 뭐 한다? 붉은색이 나온다는 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한다? 액성 자체가 염기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로써 알칼리 금속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누구에다가 이렇게 석유나 벤젠에 보관한다. 그래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석유나 벤젠, 액체 파라핀 뭐 이딴 거 집어넣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로겐 원소의 경우에는 이원자 분자 상태죠. 왜? 17쪽, 즉 원자과 전자가 7이기 때문에 결합선은 몇 개가 돼? 하나가 되겠지. 그러니까 플로린과 이렇게 플로린이 이렇게 뭐로 결합돼 있어? 하나로 결합돼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되셨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주기율표 상에서 주기율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뭐였죠? 작아지지. 누구니까? 할로겐 원소가 되는 거니까. 반면에 색깔은 뭐해진다 그랬지? 진해진다 그랬지? 그래서 자, 플로린은 노란색, 염소는 다시 플로린은 옅은 노란색, 염소는 노란색. 노란색, 브로민은 젓갈색, 아이오딘은 보라색. 점진적으로 색깔이 뭐예요? 진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들은 일족과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할로젠은 수소도 만들어질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애 누구? 알칼리 금속이 뭐이기 때문에 염기성이기 때문에 할로겐 원소는 일족과 반응하면 뭐가 된다? 산성이 된다. 오히려 이 장표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누구다? 알칼리 금속의 화학적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치? 페놀프탈레인용액 반응하면 뭐가 된다? 붉은색이 된다. 수용액은 뭐가 된다? 염기성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반면에 수소는 뭐 해야 돼?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담컨대 얘는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어떤 형태더라도 알칼리 금속에서 수소는 제외하는 거고 일족에 속한 원소지만 비금속은 뭐 알칼리 금속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자, 다음 갑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원자 구조 아까 얘기했죠.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이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인 거고 고로 세 개는 같아진다라는 건 기본이니까 넘어갑시다. 다음. 현재의 모형. 그러니까 현대 원자 모형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 표현한다. 화학원 배운 사람은 오비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돼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거고 수소 원자 핵이 있는데 각각 껍질이 존재하지. 얘가 K, L, M, N 껍질이야. 즉 껍질이 뭐해지면 뭐해질수록 이렇게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스펙트럼 할 때. 그래서 스펙트럼이 시험에 나오니 마네를 떠나서 해당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겠죠. 자, 얘는 에너지 흡수했기 때문에 전자 날아가는 거고 에너지 방출하면 전자가 다시 들어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8개 들어가는 거 알죠? 다시 2, 8, 8, 8, 8, 8, 8, 그치? 최대 맥스 8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론상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와 실제 들어가는 전자가 다르지? 이론상 들어가는 거 28, 뭐 18, 32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 들어가는 게 8개. 고로 1주기를 제외하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전자 껍질은 원자 핵 주위에 주중 이렇게 있는데 A라는 동네와 B라는 동네가 있어. A가 에너지 준위가 뭐하다? 작다. B는 에너지 준위가 크다. 즉 에너지 흡수하면 율로 가겠죠. 에너지 방출하면 율로 가겠지. 즉 전자 이동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원자과 전자. 수업 시간에 자주 이야기했는데 체외곽 전자라는 말은 화원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이 원자과 전자의 포인트는 뭐다? 18쪽이 원자과 전자가 몇이다? 0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해서 양성자 개수 보면 원자 번호 보이지? 그러니까 양성자 1이니까 얘는 수소가 되고 얘는 6이니까 탄소가 될 거고 얘는 10이니까 그치 12번 누구? 마그네슘이 되시겠네요. 됐나? 자, 다음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결국은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와
거의 같은 거죠. 18쪽 제외하고. 그리고 화원 배운 친구들은 이거 이제 알 거야. 되게 중요한 거죠. 왜? 주기성 갖는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뭘 갖는다? 주기성을 갖는다. 그래서 봤더니 원자과 전자수가 몇인 애들이 있어? 다 0인 애들이 있지. 그 0인 애들이 바로 뭐가 돼? 18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그림, 이 그래프가 나온다는 건 결국은 뭘 설명하려고 한다? 원자과 전자가 0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됐죠? 그래서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몇이다? 0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해서 이제 문제의 변형은 원자 핵 그대로 두고 전자 개수 바꾸겠죠. 다시 원자 핵 그대로 두고 전자 개수 바꿀 확률이 매우 높다. 자, 족과 전자 배치라고 돼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화학적 성질을 이야기했고 주기성, 요게 나왔던 그래프였지. 주기적으로 변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빨리 할게요. 여기는 해서 여기 보세요. 자, 18조 원자과 전자 몇이다? 0이다. 됐죠? 나머지 옥텟 규칙 만족하나 1주기 애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외성이 누구하고 수소하고 헬륨이 이제 선지에서 이제 틀리게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같은 주기 원자과 전자 수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커지지. 그러나 18쪽 원소는 몇이 된다? 0이 된다. 제발. 이게 틀린 바보입니다. 자, 다음 겁니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전자 배치인데 알칼리 금속은 당연히 전자를 이제 어떻게 넣겠냐? 이렇게 두 개 넣겠지. 그리고 외곽에 하나 들어가는 거고 두 개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찬가지 8개 집어넣을 때는 위아래 좌우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게 훨배 편하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최외곽 전제 혹은 원자과 전자가 다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됐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알칼리 금속은 알칼리 금속은 전자 껍질 수가 커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뭐예요? 커지지. 내가 이거 퇴학당할 뻔했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튼 그런 내용 칼륨, 나트륨, 리튬 순서다.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반응성이라는 건. 반면에 할로젠 원소의 이제 뭐 전자 배치라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돼? 할로젠 원소는 그냥 다 집어넣고 여기 2개 넣고 나머지 몇 개만 채우면 돼? 7개 채우면 되겠죠. 7개. 왜? 17쪽이니까 뭐가 어떻게 되겠어? 원자과 전자가 7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K 껍질의 경우에는 옥텟 규칙 만족하지 못하지만 나머지는 다 만족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뭐 다양한 에너지 준이 나올 수 있죠. 자, 비활성 기체. 그렇죠. 얘 배우려고 하는 거죠. 비활성 기체를 생각하면 무조건 안정된 상태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죠.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까지 기억하세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2번, 10번, 18번. 됐죠? 크립톤은 원자 번호 몰라도 됩니다. 되셨죠? 자,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미리 나오네요. 헬륨의 경우에는 최대 몇 개? 2개 채우는 거죠. 다른 비활성 기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모든 할로젠 원소는 뭐가? 맨 바깥쪽에 전자를 8개 채운다. 틀린 말이지. 원자과 전자가 0이다. 맞는 말이지 그거는. 알았죠? 그래서 8개를 채운다는 건 결국은 상태 자체가 안정된 상태가 된다. 그럼 이제 이걸 배우고서 뭘 하겠냐? 이온을 만들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헬륨의 경우에는 외곽 전자 2개, 즉 원자과 전자 2가 되고 얘는 8개, 얘도 8개가 되겠죠. 즉 꽉 채웠기 때문에 이들은 물질의 상태가 뭐해진다? 안정된 상태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보세요. 자, 결국은 전자들을 모두 채우게 되는 거지. 즉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다시 화학결합이라는 건 결국 어떤 물질로부터 다른 물질로 전자가 이동을 해서 그치? 그 전자 껍질을 다 채워. 그래서 무슨 상태? 안정된 상태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18쪽은 뭐를? 옥텟 규칙을 만족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온 결합. 자, 요 동네는 사실 쉽죠. 뭐냐면 양이온의 경우에는 금속 앞에 붙여야 되고 음이온은 비금속 붙여야겠죠. 그래서 소를 뭐로 바꾼다?
화로 바꾼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나트륨의 경우에는 전자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다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항은 전자를 몇 개 얻었어? 두 개를 얻은 거지. 그치? 전자를 두 개 얻어서 2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돼서 포인트는 뭐? 황의 경우에는 황화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황화이온. 뭐야 이거?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고 전자 두 개를 뭐래? 얻어야 되지. 됐죠?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이온의 경우에는 흔히 전자를 잃어버리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음이온은 전자를 뭐해서 얻었지?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야 됩니다. 틀린 말이죠. 그럼 뭐가 된다? 아,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기 외곽에 있는 하나 빼버리고 대가로치고 우상단에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를 적어준다. 2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누구의 경우에는 산소의 경우에는 대가로치고 우상단에 뭐 마이너스 2라고 적었지. 그치? 마이너스 2라는 건 결국은 어디? 전자 두 개를 뭐 했다? 얻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이온 결합의 형성입니다. 이온 결합의 형성의 경우에는 자, 누구? 나트륨은 전자 뭐했어? 잃어버리고 염소는 전자를 뭐했어? 얻었지. 그러므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되는데 포인트는 뭐야? 얘 누구? 총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총 전자가 10개가 존재하는 거지. 10개. 그러므로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렇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얘는 총 몇 개가 돼? 18개가 되니까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 이상은 없습니다. 혹여나 뭐 서술형이 나오면 글이라고 하겠죠. 그치? 그런데 이렇게 전자 날라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전자 이렇게 날라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얘를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라는 거. 자, 공유 결합의 경우에는 전자를 뭐 해야 돼? 서로 공유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 수소에 있어요. 그럼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인데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결합선 하나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자, 여기다 전자 2개 그리라고 했죠. 그럼 이 친구도 전자 몇 개 만족하는 거고 2개. 이 친구도 전자 2개 만족하는 거죠. 그를 우린 뭐라고 이야기한다?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방금 나왔네요. 그럼 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정리. 공유 전자쌍이라는 건 즉 우리가 표현하는 결합선 몇 개? 하나가 되죠. 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결합선 몇 개?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비금속 원료의 전자쌍을 만드는 까닭은 자 전자를 주고받는 뭐가 되기 힘들어? 이온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됐고요. 다음 넘어가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존재하는데 단일결합은 전자쌍 하나, 이중결합은 전자쌍 2개, 삼중결합은 전자쌍 3개. 당연하죠. 그치? 그래서 공유결합의 종류에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고 고리형, 그치? 이렇게 사슬, 가지 뭐 이런 애들이 존재한다. 되셨죠? 자, 물 분자 생성할 때는 수소하고 산소가 전자쌍 2개 공유하지만 이중결합이 아니지, 그치? 뭐 단일결합 몇 개를 만든다? 2개를 만든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그치? 물 분자. 물 분자 구조는 반드시 알아야죠. 다음 갑니다. 다음, 자 보세요. 지구 시스템에서 이제 화학 결합인데 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산화철. 그럼 이제 너는 뭘 봐야 되니? 얘네를 봐야지. 왜? 얘 금속이고 얘 금속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물질이겠지. 그럼 이들은 다 뭐야? 비금속들이 결합한 거잖아. 그러므로 공유결합이 되는 거고 단백질에는 여러분 단백질에는 황이 추가가 됩니다. 얘는 펩타이드 결합인데 단백질은 황이 첨가가 돼요. 단백질과 단백질이 디설파이드 본드, 즉 이황화 결합을 합니다. 어떤 단백질과 단백질을 연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이러한 구조인 뭐 이황화 결합을 해.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단백질에는 누가 포함된다? 황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단위체 배울 때 핵산 배웠죠? 핵산에서 뭐가 있니? 당, 그 다음에 인산, 그리고 염기 있지? 인산 때문에 인이 포함되는 거고 누구? 염기 때문에 누가 포함된다? 질소 포함된다는 거 알아야죠. 핵산에 포함되는 원소는 누구하고 누구다? 질소와 인이다. 반면에 단백질에는 누가 포함된다? 황이 포함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두둥 해서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 존재하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 존재하는데 리튬과 염소가 존재해요. 자, 리튬의 경우에는 전자 하나 있고, 그치? 외곽이 하나 있고, 염소는 하나가 빠져 있죠. 일로 넘어가. 대괄호치고 우상단은 얘는 플러스, 대괄호치고 우상단은 얘는 마이너스 치면 이쪽 금속에 비금속이 되니까 무슨 결합 물질이 된다? 이온 결합 물질이 되겠죠. 해당 내용 꼭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려봐야 돼요. 다시 나트륨도 마찬가지지. 자, 여기 있는 전자 이렇게 하나 빠지는 거니까 여기다 대괄호치고 우상단에 플러스, 얘는 대괄호치고 우상단에 마이너스. 전자 하나 이동한 거죠. 고로 얘는 누구의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 10번. 얘는 누구의 전자 배치? 18번이 누구?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된다. 그러면 자, 얘는 이제 왜 나왔을까? 얘는 2가잖아. 배웠지? 전자 몇 개 잃어버려? 2개 잃어버린 거야. 2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몇 개? 하나 얻으니까 염소 전체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그네슘 2 플러스 여기다가 누구? 그치? 플러스 17 염소 여기다도 누구? 이렇게 염소를 그려야 되겠죠. 플러스 17 됐습니까? 얘를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한다. 반면에 공유 결합은 여러분 규산염 삼연체 할 때 이야기했죠. SI에다가 O가 결합한다 그랬지. 몇 개? 이렇게. 그러면 O는 결합선이 2개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빠지니까 SiO4 4 마이너스가 된다고 얘기했죠. 자, 비금속끼리 공유 결합하는 뭐를 그리기 위해서 분자 모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제발 부탁인데 C, N, O, H를 기억하세요. C 결합선 4개, N 몇 개? 3개, O 몇 개? 2개, H 하나가 된다. 해서 우리는 반드시 CH를 그린다라고 하면 C 기준으로 누구? H가 이렇게 결합이 됐다라는 뭐를 그려놓고 구조식을 그리고 그냥 표현하라 했지. 여기다 동그라미 다 치는 거야. 동그라미 다 치고 나서 그 동그라미처럼 중첩되어 있는 곳에 각각 누구를 넣으면 된다? 전자쌍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는 겁니다. 전체 누구를 개수를 전자의 개수를 센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나와봐야 메테인이나 암모니아 나올 수 있죠. 혹은 뭐 그치. 그나마 좀 시험 어렵게 나오면 이산화탄소 나올 수 있죠.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겠니? CO2니까 C 기준으로 결합선 몇 개? 4개. O는 2개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원 다 그려놓고 각각 뭐 전자쌍 여기에다가 2개 여기도 전자쌍 2개 그려야 되고 나누어서 탄소의 외곽 전자가 몇 개인지 산소의 전자가 몇 개인지를 분류하시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이온 결합 물질. 자, 해당 단원에서의 가장 커다란 포인트는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라 결정이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고 얘는 결정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들도 마찬가지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이 열나 중요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높고 이유는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실온에서 대부분 무슨 상태? 고체 상태. 실온에서 대부분 무슨 상태? 고체 상태.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 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외부 힘 가하면 이제 층으로 붕괴가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해서 얘를 우리는 분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온 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하단에 봤더니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 있어요. 자 물의 용해성, 물에 잘 녹죠. 이 물에 녹는 현상을 뭐라고? 수하라고 얘기합니다. 물에 녹는 걸. 즉 자세히 보면 마이너스가 누구야? CL이잖아. CL이 물 분자에 둘러싸여 있고 이 플러스가 뭐겠어? NA잖아. 그치? 얘가 마찬가지로 물 분자에 둘러싸이는 현상. 얘를 수하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렇게 돼서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즉 우리는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얘는 그냥 누가 뭐래도 시험범위 포함되면 무조건 시험 나오는 거죠. 그치? 고체 상태 전기 없죠. 그러나 액체하고 수용해서 전기가 통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되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는 플러스 이온이 이동하는 거지. Na 플러스. 플러스 극으로는 마이너스 이온이 이동한다. 다시 마이너스 극으로는 플러스가 이동하고 플러스에는 뭐지? 그치? 플러스 극으로는 마이너스 이온이 이동한다. 무슨 상태에서? 액체 상태나 수용액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다음 갑니다.
자, 해서 우리 주변에 이온결합 물질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친구들, 그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친구들, 염화칼슘,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이온이 CO3-2-죠. 그럼 양이온 2개 나와야 되니까 Na 플러스에다가 H 하나 나온다라고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해요. 탄산수소 나트륨 꼭 기억하세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왜? 금속. 얘도 금속, 얘도 금속, 얘도 금속, 얘도 금속. 앞쪽에 다 금속, 뒤에는 비금속이 있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 된다. 자, 수능형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온 사례죠. 염화칼슘, 염화칼슘. 제서라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얘, 그치? 염화칼슘은 수분을 흡수해서 녹고, 그치? 열이 발생한다, 발열 반응한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발열 반응한다, 발열 반응한다. 그래서 염화칼슘의 제설 효과 부작용 기억하세요. 염화칼슘은 혈당, 소금, 염화칼슘 뿌려두면은 당연히 얼음이 뭐해? 가장 빨리 녹는다, 그치? 녹을 수 있는데 얼음이 가장 빨리 녹는 거고, 염화칼슘의 즉 뭐 효과가 되게 좋은 거죠. 반면에 염화칼슘의 부작용이 있죠. 이런 애들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될 거고,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로 뭐 사용한다? 이딴 거 사용합니다. 이딴 거 사용한다, 그치? 이딴 거. 소금, 바닷물, 물가루, 그치? 부작용, 식물에 영향을 주겠죠. 칼슘 때문에. 아셔야겠죠. 염화칼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포도당보다 선생님은 CU, C12, H22, O, 11. 얘 누구였지? 설탕이라고 했지?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들은 다 비금속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분자 성질에 따라 물에 녹는 분자가 있죠. 특히 물에 잘 녹는 거 누구야? 암모니아. 염화수소는 기체야. 근데 물에 녹으면 뭐가 돼? 염산이 되는 거야. 포도당, 설탕 녹죠. 그치? 분자인데도 녹는 애들이 존재한다. 분자인데도 녹는 애들이 존재한다. 다시.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녹는 애는 누구? 설탕, 포도당, 염화수소,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특히 중요하죠. 염화수소 물에 녹으면 뭐가 돼? 염산이 되는 거고, 설탕과 포도당도 마찬가지 물에 녹습니다. 그러나 전기 전도성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죠. 해서 이번 자료 보시면 이따위 문제 많이 나와 있죠. 그치? 마찬가지. 자, 이렇게 있는데 전기적으로 치우침이 없지.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 봤더니만 뭐가 있냐? 자, 이런 애가 존재하네. 녹는 점, 끓는 점 비교적 뭐야? 작지. 그치? 드라이 아이스하고 아이오딘은 무슨 결합? 공유결합했는데 분자 사이 연력이 작기 때문에 승화성이 있다. 기억하세요. 아이오딘과 드라이 아이스는 공유결합했는데 인력이 작아서 승화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 전기 전도성이 있는 물질은 아까 말했죠. 예외성에 항상 집착하시라고. 흑연의 경우에는 누구? 그렇지. 전기 전도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염화수소 암모니아. 맞지? 물에 녹으면 이온 상태가 되는 거잖아. 해서 전기 전도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 장표에서 그나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분자 성질에 따라서 물에 녹는 친구들이 존재한다. 그럼 얘네는 물에 녹는데 결국은 누가 돼? 이온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설탕, 포도당, 염화수소, 암모니아라는 애들. 그리고 또 하나, 흑연은 뭐 한다? 고체 상태인데도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탄올 이야기했죠. 에탄올은 탄소가 2개, 에탄이니까 탄소가 2개고 결합선 이렇게 빠지겠지. 5를 들어가니까 뒤에다 OH 붙이면 되는 거다. 나머지 H니까 C 2개 H5에 OH가 맞습니다, 원래. 얘는 에탄올의 분자식을 적어놓은 거고 실제 에탄올의 화학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자, 해서 자, 탄소 4개니까 뷰테인, 그치? 탄소 5개는 펜테인 이야기했고, 설탕 이야기했고, 아스피린에 들어가는 누구? 아세틸 살리실산이 포함된다. 아세틸살리실산. 자, 요거는 이제 단위치 할 때 나오죠. 규소가 있는데 규소는 중금속이야.
그러므로 이온결합이라고 할 수 없지. 뭐 한다고 그랬어? 공유결합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반면에 규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규산 이온이 형성되고 규산 이온 나트륨 이온과 결합해서 뭐가 돼? 유리가 되는데 걔들을 뭐라고 한다?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한다.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자, 창문, 식기 등 다양하게 이용되는 유리는 규소, 나트륨, 산소로 이루어져 있대. 유리는 규소, 나트륨,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규소는 금속 원소로 다른 원소와 공유 결합하는지 설명하기가 뭐해? 힘들다고. 유리가 생성될 때는 유리에 대한 논쟁은 되게 꽤 오래된 거죠. 한 500년 됐나? 뭐 그렇습니다. 자, 규소는 산소와 결합하여 뭐를 이루어? 규산 이온을 형성하지. 그치? 유산 이온은 나트륨 이온과 결합해서 또다시 뭐 유리를 만드는 거. 유리는 무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책에 나와 있다. 혹여나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면 유리는 이온 결합 물질. 유리는 이온 결합 물질. 정리. 유리는 규소, 나트륨, 산소. 무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되셨죠? 자, 봅시다. 두둥. 자, 아까 이야기했던 네 가지 분자가 있었죠. 누구였지? 설탕, 포도당, 염화수소, 그 다음에 누구? 암모니아를 이야기했죠. 물에 녹을 수 있다. 그러나 전기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 얘는 전기 흐르네. 이온 결합 물질. 그럼 결합력은 뭐해? 강하겠네. 그치? 결합력 강하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수능형 문제로 이 그림 되게 많이 보셨죠? 시험에 100% 나올 겁니다. 자,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 구성한 물질이 존재하는데 보세요. 물, 산소, 이산화탄소, 규소, 규산염, 광물, SiO4. 그치? 되셨습니까? 대부분 농점이 높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규산염 광물의 경우 감남석은 철과 마그네슘이 결합한다고 이야기했죠. 석영은 그치? 산소하고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장석은 알루미늄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나요? 됐고 그러면 화학 반응까지 일단 끝났는데 오케이.